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그 CF 환자에서 아주 험한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프로시저를 하더라도 이제 LV 펑션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제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좀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또 그런 한계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은 아까 그 취입 환자들 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밟죠. 리모델링에 의해서 어드밴스 타투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걸 어떻게든 저희가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 전부터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심장의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줄기세포주를 사용할 거냐 또 어떻게 그 세포를 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여태까지 많이 연구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멜에서 오는 모노누클레어 셀이 제일 많은 임상 연구가 됐고요. 그 이후로 뭐 메센키말 스템셀이 좀 되고 있고 카디악에서 오리진한 프로제니터 셀이나 스템셀들이 좀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안 쓸까요? 전체적으로 이젝션 프랙션을 평가하는 그 뭐 에코나 MRI를 하면 4% 좋아집니다. 약간 약간 인터퍼스널 뭐 이런 베리에이션을 따지면 4%가 크지는 않죠. 근데 얘를 아웃컴을 MRI로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의사들이 이제 줄기세포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줄기세포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김효수 교수님이죠. 그래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매직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많은 페이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들을 잘 들어보시면 대조군이 떨어지면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대조군이 올라가면 줄기세포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 그걸 저희가 해봤죠. 저희도 똑같이 CMC의 이제 매직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한적 의료 기술로 했는데 이렇게 환자한테 G-CSF를 한 5일 정도 주고 본메로에서 페리페라로 모노누클레어를 많이 리크루트를 한 다음에 그걸 에이페레시스를 시켜서 줄기세포를 얻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에 에이페레스에서 콜렉션한 모노누클레어 셀을 인트라코너리로 이제 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 MSC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컬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어큐트 스테이트 페레시스를 하니까 짧게 줄 수 있죠. 짧은 시간 내에 일주일 내에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등록하려고 이제 했었지만 실제로 많은 등록을 하지는 못했고요. 치료군 10명, 그다음에 대조군 12명.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베이슬라인 이젝션 프랙션은 한 45% 정도 두 군 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이 비슷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거의 한 10번 정도 바꿨어요. 사실 꿈이 컸죠. 처음에 베이슬라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5% 아래 환자 절대 안 옵니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40% 거의 없어서 거의 인클루전은 50%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대부분 아까와 같은 노블리플로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테미 환자가 100%로 컬프리스는 거의 LAD 환자였었고요. 이 환자를 처음에 이제 인덱스 프로시저 할 때 노리플로가 좀 많았습니다. 이시션 프레션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간 좀 묵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벌룬하면 노리플로가 많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GCSF를 줘가지고 용량 다 따져서 본매로 이제 받고 에이페리시스에서 페리페랄에서 리크루트된 스템셀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오토로거스로 내 줄기세포를 나한테 받는 경우는 내 본매로의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똑같은 프로토콜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CD34의 스템셀들의 그 숫자가 엄청 베리어블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어덜트 스템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둔 건 다 좋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 환자는 좀 심장 기능이 좀 좋아진 환자인데요. 에이펙스 쪽에 조금 월모션이 살아나고 6개월 뒤에 퍼피션도 조금 좋아지는 이렇게 좋아지는 환자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인터벤션 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지 똑같이 그 서울대 매직셀 프로그램처럼 컨트롤이 좋아지면 인터벤션을 하는 거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문제고요. 퍼퓨전도 마찬가지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진짜 이런 어렵게 환자를 MI 얼마 안 된 환자를 G-CSF를 5일 정도 주고 그거를 5일 있다가 페레시스를 해서 NGO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주는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관상 동맥류로 주는 어덜트 스템 셀 테라피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어떤 아주 스트롱한 세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MI 때 로리플로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주기세포를 줄 때 오버 더 와이어 팁에다가 주거든요. 엄청 저항이 심해요.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청 심한데 열심히 줍니다. 줄 때는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스탑 앤 플로우, 그러니까 벌룬으로 한 1분 정도 맞고 고동안에 주고 다시 디플레이션 시켜가지고 3분 정도 플로우를 주고 이거를 한 3번에서 7번까지 합니다. 양에 따라. 근데 그러면 이게 일주일 안에 하니까 이게 노리플로우가 벌룬만 살짝만 건드려도 노리플로우가 다시 와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IP를 넣고 CCU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안전하다는 프로시저로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아서 10명 했는데 거의 4명 정도가 노리플로우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셀프로 그냥 없어지는데 한 명이 ICU에 한 번 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안전하냐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게 일주일 안에 했지만 제가 이제 그 파미셀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한 달 컬처에서 주는 거는 환자가 한 달 동안에 좀 이렇게 스테이블해지니까 그거는 저도 로우리프 거의 안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 수가 적어서 메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CMC는 걷는 과정이나 이런 건 다 이제 괜찮은데 세이프티 이슈, 그다음 에피커시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라고 하고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노력들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포를 주면 남지 않는다는 문제, 리텐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뭐 1년에서 3%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MI가 워낙 허스트한 마이커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살아남질 않죠. 이런 문제 하나를 극복을 해보자 이런 게 이슈였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톨로거스로 하게 되면 뭐 다 다르거든요. 여기 유기동 교수님 계시지만 본메로하고 또 여기 젊은 분들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좀 이렇게 스탠다드제이션을 해서 오프 더 셰프로 쓸 수 있는 이런 셀 소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 수를 아주 세포의 리텐션을 올리기 위한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슈퍼 스템 셀스, 굉장히 강력한 프로리퍼레이션이나 뭐 디퍼레이션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이용해 보자. 이제 이런 거를 했었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오사카 대학의 그 요시키 사와라는 사람이 iPS 인듀스 카디오마이사이트로 심장 패치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세이프티 이슈로 5명을 인로를 하고 아직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했던 연구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체 공학 기반 생체 프라임, 그러니까 패치를 만들었는데 그 패치의 능력을 아까는 그냥 iPS 인듀스 카디오마이사이트로 그냥 얹었지만 여기에는 프라이밍 효과를 이용해서 패치 효과를 좀 좋게 해가지고 파라크라인을 오랫동안 강력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세포의 리텐션과 세라피틱 에피커시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패치를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시간이 지나면 카디오마이사이트로 다이렉트 디퍼런스 될 수 있는 직접 교차 분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사인자를 넣어가지고 인비보 내에서 이렇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CM으로 가서 CM이 심장의 기능을 도움을 이렇게 주게 하는 이런 연구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장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좋아져야 줄기세포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밖에 쪽에서는 MSC로 만든 패치를 붙이고 심근 쪽에는 iPS 인듀스 카디오마이사이트를 같이 병합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밖에 패치가 붙어 있는 게 8주 이상 굉장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좋게 하고 찔러준 카디오마이사이트는 훨씬 더 그 좋은 착상하기 좋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에피커시를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어프로치를 또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서 비슷한 컨셉이지만 패치를 아까 뭐 MSC가 아니고 STF1 알파 엔지니어링 MSC라고 해서 STF를 많이 내서 혈관을 진짜 많이 만들게 하고 실제로 인팍 에어리어에는 iPS EC를 찔러줘서 혈관이 컴프레hen시브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이런 프로브 오브 컨셉들의 연구를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리주버네이션인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플랫폼은 MI 환경에서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좋게 해서 세포를 분할을 시키는 거라면 이번에는 좀 연령에 따라 헤테로전시한 줄기세포를 어떤 약물 케미칼을 치거나 무슨 이걸 쳐서 그 세포를 리주버네이션 시키는 거죠. 아주 젊은 쌩쌩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찔러줬을 때 세포 효과가 어떠냐를 보는 것 연구가 이제 그 MH와 1685라고 하는 그런 케미칼인데요. 이 케미칼을 시니스에 빠진 카디악 스템셀에 쳐줘가지고 그 세포를 아주 영하게 만드는 거죠.
영하게 만들어서 세라피틱에 이제 동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리주버넌 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의 리주버네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를 아주 포테이션 시키거나 아니 심장에 놓여 있는 마이크로 인베런트를 좋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재생시키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바라건대 이런 연구들이 결실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치매 환자들한테 좀 이렇게 손쉽게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